옛날 옛적 어느 산속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식도 없이 서로 의지하며 소박하게 살아갔는데 할아버지는 숯을 떼서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숯을 나르는 일은 젊은 사람에게도 고된 일이라 힘이 약해진 할아버지에겐 매일이 힘겨운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산을 올랐습니다. 짙은 숲속에서는 습기가 휘몰아치고 그늘에도 땀이 뻘뻘 흐르는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커다란 숫자루를 어깨에 메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헉헉거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이마에선 땀이 줄줄 흘러 눈가까지 시리게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덥고 지치는 날이 어디 있어?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신의 허리가 쑤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자루를 쓸어내리듯 겨우겨우 옮기다 보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한 발자국 나아가면 또 다른 발자국이 까마득해 보였습니다. 너무나 덥고 힘겨워 할아버지는 멈춰서 숨을 돌리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었지만 팔고 남은 숯을 다 팔아야 했기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힘겹게 걷다가 마침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친 나머지 잠시라도 뭔가 의지할 곳을 찾고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커다란 바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저 바위에 기대서 조금만 쉬어야겠구나. 할아버지는 숫자루를 내려놓고 바위에 기대어 헉헉거리는 숨을 고르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다리가 풀리듯 힘이 빠졌고 온몸은 축 처져 더는 움직일 기력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할아버지의 눈에 무언가 신기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위 틈 사이에서 맑은 물줄기가 졸졸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고 차가운 물은 반짝반짝 빛나며 시원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심코 손을 뻗어 물을 한 움큼 떠서 얼굴을 씻고 물줄기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갈증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맑고 깨끗한 물이 있을 줄이야. 할아버지는 흘러내리는 물을 손바닥으로 받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동안 고된 노동으로 지쳐있던 몸에 시원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물을 마실수록 점점 갈증이 해소되고 상쾌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숨을 깊이 들이쉬며 물을 한 모금,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신 후 왠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허리가 쭉 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쌓였던 피로가 씻겨나가듯 말끔히 사라졌고 온몸의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하, 이거 정말 묘한 물이로군. 마치 몇 년은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야. 할아버지는 신기하게 생각하며 물가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젊었을 때 들었던 전설이 떠올랐습니다. 젊어지는 물이라 불리던 그 전설의 물을 두고 옛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누구든 이 물을 마시면 몇 년은 젊어진다는 그 이야기가 사실로 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그 물일 줄이야. 내 그 이야기를 헛된 말로 들었었는데 이게 바로 그 물이었단 말인가? 할아버지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다시 한번 물을 마셔보았습니다. 물은 여전히 시원하고 맑았으며 마실 때마다 몸에 에너지가 넘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문득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와도 함께 이 물을 마신다면 두 사람이 젊어져 다시 활기찬 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할멈에게도 이 물을 마시게 해야겠어. 그럼 우리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살 수 있을 게야.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벌떡 일어나 돌아가는 길에도 흥얼거리며 발걸음을 가볍게 내디뎠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숨도 돌리지 않고 할머니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영감, 그런 물이 세상에 있을 리가 없지 않소. 할멈, 정말이라니까. 이 몸이 더없이 가벼워지고 나이가 젊어지는 기분이 드는 거 있지.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지 않소?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의 얼굴이 조금은 생기가 돈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호기심이 발동한 할머니는 직접 가서 물을 마셔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어디 나도 한번 가보겠소. 정말로 그런 물이라면 나도 젊어지고 싶구먼. 두 사람은 함께 산길을 다시 올라 물이 있는 바위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물줄기를 따라가 손바닥을 펼쳐 물을 떠 마셨습니다. 찬 물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할머니는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깨끗한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허, 이거 정말 맑고 시원하구먼. 영감, 내 말대로 몸이 훨씬 가뿐해진 느낌이요. 할머니는 기쁨에 겨워 몇 번이고 물을 마셨고 그럴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편안해지고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마시고 난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몸에 생기가 돌아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모자란 듯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넘치는 느낌은 좋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얼굴에 주름이 있고 옛날처럼 젊어지진 않았다는 사실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옷을 다듬으며 거울을 쳐다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고된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 지금은 좋아졌지만 내가 정말로 젊어진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더 예뻐진다면 영감도 나를 더 좋아하겠지? 어쩌면 다시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때 할아버지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할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게. 그 물은 한 번 마셨으면 충분하지 않겠소? 더 마시다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텐데. 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자신을 만류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영감은 왜 이렇게 내 걱정을 해? 나는 아직도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가 예뻤던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말이요. 그게 아니라, 할멈, 그 물을 마시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오. 너무 많이 마시면 큰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만큼이면 충분하지 않겠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욕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다시 가서 물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마음을 차지해 갔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일하는 척하다가 할아버지가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올라간 것을 보고 서둘러 물이 솟아나는 바위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는 제대로 젊어지리라는 결심을 하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바위에 도착한 할머니는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두 손을 벌려 물을 떠 마셨습니다. 찬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기운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물을 더 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을 더 많이 마시면 예전처럼 젊고 예뻐질 수 있겠지. 그럼 마을 사람들도 나를 보며 다시 부러워하겠지. 할머니는 거울을 꺼내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주름과 옅게 남아있는 세월의 흔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자신이 불만스러워지자 한껏 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욕심에 취해 계속해서 물을 마셨습니다. 몇 번이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고 자신이 점점 예뻐지고 젊어지는 상상을 하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핑 도는 듯한 느낌이 들자 손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점점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축소되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고 작아지는 것을 느끼며 할머니는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윽고 할머니는 갓난아기처럼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예뻐지려는 욕심에 빠져 너무 많은 물을 마신 나머지 이제는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기에 할머니는 작은 몸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할머니를 찾았을 때 그저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바위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앞의 광경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처럼 변해버렸고 할아버지는 그 작은 할머니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할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갓난아기가 되어버린 할머니를 돌보며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아마 속으로 자신의 욕심이 초래한 결과를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도한 욕심이 오히려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할머니는 더 젊어지고 예뻐지고 싶다는 욕심에 빠져 결국 갓난아기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했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욕심과 탐욕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지나친 욕심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젊고 예쁜 외모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무리한 성형수술이나 지나친 미용 시술을 받다가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지려는 노력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욕심이 지나쳐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곤 하죠. 외적인 아름다움과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마음이 욕심으로 변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다듬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내는 길이 아닐까요? 우리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욕심을 절제하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며 자신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아껴주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봅니다.